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여러분. 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하락한 이유는 더블 스펜드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폭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더블 스펜드에 대해서 잠깐 좀 기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짚고 넘어가야지 오늘 이야기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더블 스펜드는 이중지불이라고도 한국말로는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블 스펜드가 비트코인 기술이 혁신적인 이유인 거죠. 더블 스펜드는 뭐냐면은 되게 테크니컬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전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런 거죠. 디지털 세계에서는 여태껏 희소성을 구현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여태껏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 위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복사되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셀피를 찍고서 누구한테 보낸다 하더라도 그 사진은 내 카메라에 남아 있으니까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보낸다면은 또 복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세계에서는 여태껏 계속 어떤 이런 물건이라는 게 복사가 되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희소성을 구현한다는 게 불가능했던 것이고, 이것을 해결한 것이 비트코인 기술이었던 거죠. 어저께 나온 뉴스는 기본적으로 더블 스펜드가 일어났다라는 게 골자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비트코인 기술이 그냥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비트코인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빠진 정도가 아니고 아마 0으로 갔을 겁니다. 0으로. 왜냐면은 저는 비트코인 기술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0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일단 0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게 어저께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더블 스펜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났는데 언론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서 이거를 더블 스펜드가 일어났다고 보도를 해서, 최신의 이제 이 비트코인에 새로 입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언론은 그대로 믿고 이게 뭔가 심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고 그것이 매도 물량으로 나와서 조종을 받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짝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더블 스펜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그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그 기록하는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니고 또는 한 중개인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한테 골고루 퍼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탈중앙화를 구현을 하고 있는 건데, 누가 이 장부에 기록을 하냐를 정하는 방식이 일종의 랜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실제로는 가위바위보에서 정한다기보다는 해시를 빨리 푸는 사람이 그 장부를 기록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인데, 어떨 때는 이게 동시에 푸는 경우가 생겨요. 두 마이너가. 그럴 경우에는 블럭이 두 개가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거래 내역이 두 개의 블락이 갑자기 생기면서 체인이 스플릿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절로 셀프 코렉팅 합니다. 왜냐면은 그 체인 블럭이 두 개 생겼지만은 그 다음에 블럭을 생성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을 해서 누적 난이도가 높은 체인 쪽이 이제 진짜 체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쪽이 계속 쌓았기 때문에 누적 난이도가 높은 체인 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블럭은 수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긴 체인 저절로 생기면서 이제 스플릿 된 상황에서 한 원 블럭 정도만 생기고 보통 다 끝납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에는 뭐 투블럭까지 갔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셀프 코렉팅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블 스펜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1월 18일에 거래 내역을 네트워크에 보냈는데 피를 되게 낮게 잡았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피를 되게 낮게 낮게 집어넣고서 보냈더니 이게 프로세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은 내용을 피를 약간 높여서 두 번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같은 내용을 피를 높여서 세 번을 보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 블록 프로세싱을 빨리 하기 위해서 피를 조금씩 높여서 같은 내용의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보내는 행위를 RBF라고 한다고 합니다. Replace by Fee인데, 그렇게 세 개의 거래 내역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피가 떨어지면서 이분이 제출한 거래 요청이 하나씩 이제 블록에 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담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인이 스플릿이 된 거죠. 이제 그렇다가 하나까지만 생기고 그 다음에 얼른 다른 한 가지로 수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원 블럭까지 스플릿이 된 다음에 하나로 수렴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리고 두 블락까지 생긴 다음에 수렴하는 경우는 한 1년에 5번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한 개까지는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긴 하지만은 뭐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사토시의 그 백서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제로 제안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럭이 6개가 생성이 된 다음에 그거를 트랜잭션이 실제로 일어난 걸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서제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보통 비트코인
비트코인 입금을 받을 때 six confirmation이 있는 다음에 입금을 반영을 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해서 내 거래소에서 그게 나타날 때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이유가 블럭이 하나 생성되는 게 10분이 걸리고 6 블럭 6개 블럭까지 기다리려면은 60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근데 어쨌든 어저께 있었던 일은 블럭이 결국에는 하나로 수렴이 돼서 그냥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을 비트맥스 리서치에서 트위터로 사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트워크가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제 커뮤니티에 스스로 제안한 서비스로서 이걸 얼러트 시스템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본 어떤 기자가 코인텔레그래프에 있는 기자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거로 기사화하면서 이게 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확장이 되면서 어떤 이런 우려가 이제 시장의 조종이라는 형태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건 원래 처음에 의도한 대로 어떤 그 셀프 커렉팅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였기 때문에 뭐 전혀 펀더멘탈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려할 사항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들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외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글로벌리 다 해당되는 일인데 좀 더 많이 리서치를 하시고 이런 기사를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별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많이 어제는 이 일 때문에 조정이 받은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어떤 우려성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기관들이 사실 되게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일부러 좀 조정받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기회로 보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우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끝으로 한 가지 이제 제넷 옐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제넷 옐렌이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화요일 날에 미국 시간 화요일 날에 뭐 여러 가지 그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뭐 가상자산 업계를 레귤레이션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조금 우려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답변을 한 거였죠. 근데 답변 내용을 사실 보면은 크립토 커런시의 그 유스풀한 부분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규제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이것도 언론에 그 헤드라인이 주는 것만큼 그런 어떤 무서운 발언을 한 것 같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제넷 옐렌의 풀 그 리스판스를 제가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약간 그 계속해서 짧은 시간에 과하게 오르고 새로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뉴스가 자꾸 좀 불안을 키우는 쪽으로 쓰여지면서 그런 게 단기적으로는 마켓에 반영이 좀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저는 몰라요. 그런 거는 뭐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 상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을 참고를 하고 싶으시면 하면 되는데 저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저는 모르고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고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근거 없는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근본적인 어떤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계속 방송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여러 노이즈를 다 치우고 진짜 어떤 굵직한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시장은 계속 클 걸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있나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은 예. 엘렌 장관이 말하는 거에서 이제 크립토는 이제 불법 자금에만 쓰인다. 약간 네. 이 영상이 예. 그러면 편집된 건가요? 예, 그 말을 했고요. 했는데 이제 편집된 것 같아요. 그 전에 풀 리스판스를 보면은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뭐 한강 갈 일은 없겠죠? 한강 갈 일이요? 예, 한강 갈 일은 없고 이태원에 가서 뭐 맥주나 하시죠, 저랑.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